인천시가 계양구와 검단 신도시를 잇는 새 도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계양 북실동 주민들은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인천시가 수질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후 2달 만입니다. 해상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조업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양구 서부간선수로에 주차돼 있던 한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 안에 있던 남성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하나로 계양구와 검단 신도시를 잇는 새 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계양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피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인천 계양구 둑실마을. 새 고가도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소리도 많이 날 테고 또 공사 촬영을 해서 먼지라든가 비산먼지도 많이 날 거고 몇 가구 안 된다고 해서 위로다가 고가가 나는 거는 저희로서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검단 신도시에서 계양구 둑실동, 서구 공촌동까지 3.8km 구간을 잇는 이른바 경명대로 연결 사업입니다. 이 마을 위로 계획대로 고가도로가 들어서고 나면 이곳에서 생업을 이어가던 원주민들은 생존권 자체를 잃게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민원이 거세지자 지난 1일 지역에서 주민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사업 구간 일대의 경인 아라뱃길과 공항철도, 한남정맥 등이 지나기 때문에 마을을 가로지르는 설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인천시와 LH의 설명입니다. 이미 아라뱃길로 인해서 이게 단절이 돼 있는 이 부분에서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서 의견을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을을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 도로 선형이 굉장히 불량해져서 예각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검단 신도시 입주에 맞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계양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인천시가 수질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정상화 선언을 미뤄왔는데요.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후 2달 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반발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수질은 피해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보상 협의 시행과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단기, 중장기 상수도 혁신 과제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5일 인천시가 수질 정상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67일 만입니다. 이미 인천시와 환경부는 분석 자료를 통해 지역 수질이 사태 발생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섣불리 수질 정상화 발표를 미뤄오던 상황. 인천시는 정상화 발표가 늦어져 보상과 상수도 혁신 과제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기자회견문 제목을 시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60개 항목에 대한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모든 분이 만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는 주민 보상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민원 가정은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상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어 수돗물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2일 이혜경 작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최초의 여성 이사장으로 지난 1974년 새소년 잡지 만화 현아의 외출을 통해 데뷔했는데요. 이후 한국만화가협회 이사와 한국출판만화가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혜경 이사장은 만화계 소통의 매개가 되도록 사랑과 겸손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새벽 3시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서부 간선수로에 주차돼 있던 한 승합차에서 불이 나 차량 안에 있던 51살 A씨가 사망했습니다. 불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고 이 과정에서 운전석에 있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일 오전 10시 32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던 52살 최모 씨가 슬래그에 파묻혔습니다. 최 씨는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슬래그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화물 주차장 건립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주차장 건립을 촉구하는 반면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도 주민단체가 인천 항만공사를 방문해 송도 909 화물주차장 건립철회 집회를 가졌습니다. 송도 주민단체 올드송도 회원 40여 명은 인천 항만공사에 송도 909 화물주차장 철회와 대체부지 마련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항만공사에서 그동안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대안이 나왔는지를 물어보고 또 저희가 또 새로운 대안을 필요하다면 제안하기 위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화물기사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안전 처우 이런 것들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연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주차장 건립 반대와 이전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항만공사에 현 조성부지인 송도 909 아암물류 2단지가 아닌 아암물류 1단지나 공사 소유의 타부지로의 대체 주차장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저 대규모 화물차 주차장을 지나서 그 대규모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로로 시내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노선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썩 좋은 자리가 아닌데 그러면 좀 더 적합한 자리를 찾는 게. 공사는 공사 소유의 타부지는 면적이 작아 대체부지로 적합한 곳이 없다면서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항만 부지 내에 다른 데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변경할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옮기겠다라고 요청을 하겠는데 저희 항만 부지 내에는 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현재 없다 보니 협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요. 또 밤샘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과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물류단지와 남항 인근의 주차장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화물주차장 건립 촉구와 지역 주민들의 건립 철회 요구 등 송도 909 화물주차장 건설을 두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서구가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앞으로 서구에 짓는 모든 공공건축물부터 이 스마트 에코 디자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가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스마트 에코시티는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디자인 사업입니다. 기능 중심적 도시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서구는 지난해 위촉한 하태석 총괄 건축가를 중심으로 6가지 핵심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앞으로 서구에 짓는 모든 공공건축물에는 스마트 에코 건축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가자동과 불로동, 원당동에 건립되는 복합체육관 조성 사업이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중정에 나무가 있고 수직 정원이 있고 벽면 녹화가 돼 있고 이렇게 되게 갔더니 아주 뭔가 편하고 식물원에 온 듯한 그런 느낌. 동네마다 지어지는 많은 그 주차 타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 타워나 또는 동사무소 이런 작은 것들을 그 스마트 에코 건축물로 만듦을 해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공간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끊어진 자전거 도로를 잇고 친환경 둘레길을 조성해 구역별로 분리된 공간을 서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이
아라뱃길이 있고 이런 그 하나하나 요소들은 아주 훌륭한데 얘네들이 다 이렇게 잘 이어지지가 않고 있더라라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게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서구의 유일한 섬 세어도는 이번 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어 스마트 에코시티를 구현할 최적의 장소라는 판단입니다. 서구는 지난 31일 스마트 에코시티 기본 구상 최종 보고회를 갖고 사업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스마트 에코시티라는 어떤 개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공유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자평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스마트 에코시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나눈 그 부분도 큰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를 비롯해 각종 환경 유해 시설이 밀집한 서구. 환경 오염 도시란 오명을 벗고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을에 딱딱하게만 여겨졌던 경기도 원래조회가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지사와 직원들이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각종 이벤트도 진행됐는데요. 권위를 벗어난 파격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 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다달이 열리는 경기도 원래조회, 일명 공감소통의 날. 2일 열린 8월 행사는 모습이 확 바뀌었습니다. 숲속을 연상시키는 야외 캠핑장 분위기로 꾸며진 실내 회의장. 권위의 상징인 단상과 발언대를 없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직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공정을 주제로 공정소비자과와 특별사법경찰단, 체납관리단 등 관련 부서 직원 6명을 초대.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앞으로 발전 방향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채용도 해야지 되고요. 체납관리단 교육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민원도 발생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해서 이제 관리해야지 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 충원이 안 되다 보니 시군 담당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들은 이 지사는 즉석에서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체납 실태조사단은 지금 정부 사업으로, 전국 사업으로 제한 중이에요.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채택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인력을 대폭 늘려서.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이 지사와 직원들이 직접 얼음물에 발을 담고 누가 오래 버티는지 내기를 하고 수박 빨리 먹기 시합을 벌이는 등 말 그대로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권위를 벗어던지고 소통의 옷을 입은 경기도 원래조회. 경직된 공직사회의 수평적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해양경찰청은 5일 해상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50살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결과 A씨를 포함해 모두 121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6,106주를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60%, 양귀비 압수량은 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업을 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퀴어 문화축제가 오는 31일 열립니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5일 축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축제 장소는 방해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무지개 인천인데요.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처음 열린 퀴어 축제는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등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인천지법은 5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낮 계양구청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41살 B씨 신체 일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격 정지를 통보받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구청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치원 폐원 기준을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폐쇄 일자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 학부모 의견 등을 교육감이 고려해 유치원 폐원을 인가하도록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의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폐원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최초로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시화호와 화성 전곡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학생부와 일반부 등 5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경기는 요트와 카누, 수중핀 수영과 철인 3종 등 4개의 정식 종목과 드래곤 보트, 바다 수영, 고무보트와 서프보트 등 4개의 번외 종목으로 펼쳐집니다. 또 바나나 보트와 고무 카약 등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35개 체험 프로그램과 바다 글짓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도 마련됩니다. 경기도 내 콘텐츠 산업 프리랜서 종사자 절반 이상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콘텐츠 산업 프리랜서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소득을 조사한 결과 50.2%가 1,000만 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또 500만 원 미만도 33.1%로 조사됐으며 52%가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경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출판이 14.9%로 가장 많았고 영상, 방송, 광고와 게임, 만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는 먼저 기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었던 세계 품목 제조기업에 지원했던 긴급 경영 특별 자금을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제 품목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 소재 부품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고 개발 수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평구가 5060 부평인생학교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부평인생학교는 지난 5월부터 10주 동안 자아 탐색과 동아리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는데요. 44명의 수료생이 그동안의 활동을 뒤로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학교 졸업생들은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부평구는 인생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연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올해 중학교 1학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특히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600여 명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각 가정에 데스크톱 1대와 모니터를 비롯해 학습에 필요한 기본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는 화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프란시스코는 중간 강도의 소형급 태풍인데요. 화요일 오후부터 차츰 남해안에 접근하겠고 수요일쯤엔 한반도 내륙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비와 함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이나 농작물 등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남부지방부터 차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부지방 등에서는 낮 기온이 37도에 육박하면서 많이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은 태풍 피해에, 중부지방은 폭염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7도, 춘천 36도, 청주 35도, 순천 34도, 대구 31도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는데요. 파고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